저는 이제 역사교육과에서 일본사를 공부를 하고 일본 역사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국의 어떤 패컬티 상황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은 고대사, 그 중에서도 해안 시대 초기의 이제 역사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세사, 근세사, 또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근현대사까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아서 다양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좀 읽게 하고, 또 저는 이제 하나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일본에서 그 나온 디지털 자료를 이제 수업에서 혹은 이제 그 개인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진 않는데 그 소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것들이 이제 오늘 조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먼저 그 발표해주신 양 선생님께서는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다른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송혁기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서 이제 이런 거를 그 학술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이런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랬더니 뭐 검색을 해보니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거를 쓴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그런 거라면은 자신 있습니다 했더니 잠시 후에 이제 총무이사님한테 메일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제 10줄 이내로 이렇게 그 앱스트랙트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지금 제가 너무 일이 많아서 못 쓰겠습니다 했더니 총무이사님께서 너무 친절하게도 저한테 임무를 한 10줄 정도로 써주신 걸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되겠다고 해서 이제 오늘 그 갖추어진 것이 그 발표 내용입니다. 사실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그 시점에 제가 일본 고대사연과 그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인문학 연구에 제가 짧은 글을 이제 투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아마 이제 그 컨텐츠 이름이 아마 디지털 노마드였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클릭하시면은 동일한 문장이 이제 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했더니 PDF로 받으시면은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안 됩니다만 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로 활용하시면은 다 이제 클릭하면 바로바로 창이 뜨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사실 우연히도 그때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오늘 포함이 돼서 크게 이제 세 기둥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국문학연구자료관 신일본 고전적 총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본 내에 있는 사립대학 도서관 가운데 가장 이제 그 고전적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했다라고 평가받는 이제 와세다 대학 도서관 고전적 총합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세 번째 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마침 이제 유학을 와세다 대학에서 해서 그 출신학교 선정 겸 해가지고 가지고 온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거는 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발표 자료집에서는 이걸 축약해가지고 데지코레라고 지금 그 편의상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했더니 일본어는 요즘에 연구 목적상 선생님들도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데지털 콜렉션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다 보니까 데지코레 이렇게 이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상에서 편의적으로 데지코레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하이퍼링크를 해서 사실 클릭하면 창이 뜹니다만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빨리빨리를 여러 번 말씀하셔서 따로 클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컬렉션의 구축 현황입니다. 이 그림은 디지털 컬렉션을 만든 직후에, 즉 2016년 6월 시점일 겁니다. 작년 초여름 경에 이제 만든 팜플렛에 있는 그 이미지입니다. 근데 2016년 6월 이후에 이미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그 컬렉션이 현재 그 데지코레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발표 자료집 보시면은 좀 최근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가운데 가령 지금 우리 학회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이른바 고전적 자료 괄호하고 귀중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라색 그 칸이 될 겁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이제 약 9만 점이 구축이 되었고 그 가운데 아마 7만 점이 그 인터넷상 즉 온라인 서비스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현재는 약 10만 점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약 8만 점이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클릭하면 다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 서비스 제공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고전적 자료 혹은 귀중서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자료는 아닙니다. 아까 그 먼저 발표해 주신 양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만이라든지 중국의 여러 가지 사이트라든지 그 디지털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측컨대 그거는 아마 이 텍스트 자료인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즉 데지코리의 경우에는 모두가 이제 화상 정보입니다. 즉 사진인 거죠. JPG 파일 형태 혹은 PDF 파일 형태로 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발표문에도 썼습니다만 목차라든지 서지 정보가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간혹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고전적의 한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랑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 리서치 나비 인문 링크지 곤충이 아니고요. 리서치 내비게이션은 이제 일본 장글리시로 읽었을 때 리서치 나비가 되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이제 인문 링크집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소가 떨어지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십니다만 나중에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그 연구하실 때 조금 유용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연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디지털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즉 이제 활용 방법을 아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축 현황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구동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시간상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구축된 데지코레에서 제 연구 분야인 일본 고대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뭐가 있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막 살펴봤더니 대충 기본 자료로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연구 분야도 제각각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한번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해놓으시면 그걸 이렇게 합쳐버리면 엄청난 또 링크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실천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 가지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딱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맨 위에 이제 영지패라고 해서 그 아오케본, 청가본이라고 하는 여러 사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패라고 하는 거는 그 일본 율력 그 중에 영의 뭐 해설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사료인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창이 이제 이렇게 뜹니다. 이게 조금 화소가 떨어지네요. 이게 설정이 좀 그래서 예를 들면 거의 글자가 안 보입니다만 제일 좌측에 있는 게 해제 초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일본어지만은 예를 들면 영지패라는 게 이제 무슨 책인지 예를 들면 양로령의 주석서이다 등등 천자는 누구고 원래는 한 50권으로 추정되지만 지금 남은 건 몇 권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데지코레가 좋은 것이 목차랑 권호의 정보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건데요. 이 귀중서 같은 경우는 목차가 마키 3, 마키 4, 그러니까 권 3, 권 4 해가지고 별로 유용한 정보가 안 나옵니다만 잡지라든지 혹은 도서 같은 경우에는 목차가 제공되면은 이 전체 타이틀에 나오지 않는 이제 유용한 어떤 키워드들이 검색이 돼서 이 데지코레 자체가 이 디지털 정보를 보는 하나의 어떤 창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검색 툴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지 정보가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쓰기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볼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 페이지를 바로 옮기려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총 37페이지 가운데 30을 바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것이 스크린 확대하는 거. 이건 다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권으로, 즉 3권이니까 예를 들면 다음 권, 이걸 클릭하면 바로 4권으로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 뭐 다양한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쇄하기를 누르면 진짜 바로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칼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꼭 흑백 설정하고 인쇄하기를 누르시면은 그 연구비 절약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예산 이 정도로만 이제 활용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이 국문학 연구 자료관의 신일본 고전적 총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도 선생님들 가운데 좀 생소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국문학 연구 자료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뭐 동양 인문학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떤 자료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다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일본 고전적 총합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최근입니다. 올해 10월에 그 오픈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 국문학 연구자료관 바깥에 있는 고전적이랑 그 다음에 국문학 연구자료관 안에 있는, 즉 관장 화고서라고 해서 관이 소장하고 있는 화고서를 동시에 그 검색하고 또 일본 화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선생님들 물론 활용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까 그 리서치 나비의 인문 링크집처럼 이게 그 국문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일람이 쭉 나와 있고 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소개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고전적 총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실 마침 그 고전적 연구소 소장님이 또 제 선배님이자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는 직접 그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만 요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그 귀중서를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그 사서 선생님들에게 많이 이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걸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클릭하면은 다 선생님들 다 배너가 예쁘게 뜨고 있고, 그래서 다 일본의 어떤 그 시가라고 해야 됩니까? 하이카이라든지 겐지모노가타리는 와세다 대학 일문과 그 졸업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책이나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연구 축적들이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중국 민간 신앙이라든지 또 와세다 대학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또 일본 역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 세 개가 아니군요. 그 학교 창립자인 오쿠마 시게노부 관련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별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초상화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막말 메이지기의 미디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찌라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다 모아가지고 컬러판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사진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 제가 발표 자료집에서는 소개를 못했습니다만 사실 저 혼자 이제 알려고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 다 같이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건 그냥 서비스로 국립공문서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의 동경에 출장 가시거나 여행 가시면 한거를 다들 한번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진짜 연구 자료차 가시는 분들은 또 이 공문서관도 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뭐 마이니치 신문사 근처에 있고 또 조금만 걸어가면 야스쿠니 신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꼭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 또 엄청난 이제 자료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어제 밤까지 그 본조 통감과 관련된 막 글을 쓰다가 허벅지가 막 왔는데, 예를 들면 이 디지털 아카이브 여기 이제 검색창에 예를 들면 본조 통감 이렇게 치게 되면 그 일본 신자가 아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치지 않겠습니다만, 치게 되면 본조 통감에 화상이 뜨고 서지들이 뜨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공문서관이 다 전장 소장하고 있는 오미지야마 문고본이라고 해서 이 본조 통감의 그 사본 중에 가장 선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출장비 안 드리고 집에서 그 논문을 쓸 때 무료로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아마 선생님들 연구 분야에 관련된 여러 귀중서들도 그 화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제가 아까 그 총무이사님께서 마침 제 토론자로 이렇게 서주셨는데 그 질문지를 살짝 엿봤더니 주로 맺은말 부분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맺은말 부분이 자료집 몇 쪽이죠? 189쪽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오소독스하게 고전과 디지털의 동행이니까 이제 고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에서는 그 크게 국립국회도서관, 국문연, 그다음에 와세다대학 도서관에 있는 디지털 자료를 소개했습니다만, 이 한국학계, 그러니까 뭐 역사학계든 한문학계든 문학계든 다 포함합니다. 제안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맺은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약 2년 전에 일본 고대사연과 데이터베이스를 주제로 한 별고에서 공동의 메타데이터 구축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나라는 유용하고 가치가 있지만 정보의 소장처가 분산되어 있어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한 대 묶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제안이었습니다.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단순히 목록화해서 특정한 웹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희대 인문학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잉크집처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번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아까 보여드린 리서치 나비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건 뭐죠? 제가 이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제가 몇몇 학회에 총무이사를 이렇게 맡게 되면서 어떤 학회에서는 너무 엉터리로 홈페이지가 관리되어 와서 제가 그 봉사 한번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학회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뭐 디지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랑 그 손을 잡고 했는데 또 예산이 별로 없는 학회라서 그 공짜로 안 하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또 공짜로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짜서 그 기술자에게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더니 뭐 그렇게 뭐 멋있는 그 화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 홈페이지가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학술과 관련된 웹사이트는 디자인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승부처는 콘텐츠, 즉 내용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목록화하고 구성 내지 재구성하고 배열 내지 재배열하는가가 관건인 겁니다. 만약 인문학 관련 웹사이트라면 그와 같은 기획은 인문학자의 몫입니다. 디지털 기술자에게 있어 콘텐츠를 재배열하는 작업은 인문학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아까 양 선생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인문학자와 디지털 기술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인문학자는 콘텐츠의 내용을 생산하고 어떻게 구현하면 사용하기 편리할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화면상에서 구현해내는 작업을 함에 있어 부단한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디지털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문학자가 있으면 좋고 또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기술자가 있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두 가지를 꼭 겸비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협동 작업의 경험을 축적하면 진일보한 형태의 디지털 자료 구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트너의 잦은 교체보다는 장기 지속적인 협력 및 소통 테이블이 구축되어 있으면 유익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가칭 디지털 자료 목록집 해제집 작성을 선생님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데지코레에서 일본 고대사와 관련된 걸 일단은 조금 뽑아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 연구자들이 각자 해가지고 어디서 이제 학회 같은 데서 편집을 해서 짱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정말 그야말로 동료 연구자나 그 후속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정보 도서관 학 분야에서는 이미가 아니고 정보 도서관학 분야에서는 패키지냐 디지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 모양입니다. 전자자료라고 해도 과거에는 실물 형태의 패키지 자료, 카세트 테이프나 CD 같은 것들이죠.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몸체를 갖추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만 존재하는 컨텐츠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과 흐름 속에서도 항상 도서관학 같은 데서는 패키지냐
디지털이냐라고 하는 선택 의문문을 이제 던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런 인문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직감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이 알맹이 즉 이 패키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특히 보존적 연구에서는 양쪽 모두가 중요할지 모릅니다. 넘기고 펼치고 만져볼 때 터득 습득되는 지식과 정보가 적지 않습니다. 두루마리를 마는 방법이라든지 펼치는 방법, 또 그 끈을 묶는 방법, 또 책자의 철 형태, 책자의 보관 방법, 또 보관통의 형태를 아는 것은 물론이고 보존적에 발생한 그 벌레 먹은 흔적이라든지 또 색이 갈변하는 거라든지 그 자체를 보는 것, 또 그걸 어떻게 수복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그걸 익히는 것도 사실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고전과 기술이 동행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전적 연구가 가지는 본래적 요소 내지 가치를 재의미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